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작전주는 너무나 익숙해서 여러분들이 좀 버려두고 있고 약간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냥 삼성그룹의 IT, 그냥 시스템 설치하는 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주 삼성 SDS를 골라봤습니다.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 SDS인데요. 자, 삼성 SDS를 오늘의 작전주로 고른 이유.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조정, 반도체 겨울이 온다 등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핵심은 결국은 AI 반도체로 돈 버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국내에서 AI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S입니다. 통신주가 최근에 기관들과 수급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도 이제 AI 서비스로 돈 버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요. 이것도 정말 대형 재료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은행, 이 금융권들의 망 분리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내부망하고 인터넷망을 못 쓰거든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주게 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삼성 SDS가 대형 호재가 터진다라는 거고요. 내부에 지금 5조 4천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늘 욕을 좀 먹거든요. 아니 그 5조 넘는 돈 왜 안 쓰냐. 주주 환원을 하든 결국 M&A를 하든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주가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S 회사를 잠깐 설명을 해주면 사업이 크게 두 개 사업이에요. IT 사업부하고 물류 사업부가 있는데 물류 사업부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물류 사업부는 아니고요. 이제 IT 사업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SI라고 하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시스템 통합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더 힘을 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IT 아웃소싱. 어떤 회사는 IT 관련한 것들을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은 아웃소싱하는 게 비용 절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업무를 삼성 SDS가 해주는 거고요. 물류 쪽은 뭘 하냐? 실제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물류에도 솔루션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첼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IT 물류 시스템 구축해주고 또 공급망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삼성 SDS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챗 GPT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IT 서비스, 물류 서비스에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클라우드에도 지금 생성형 AI를 좀 결합을 해서 패브릭스라든가 브리트 코파일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속속 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늘 지금 삼성 SDS가 올 하반기부터 하는 얘기가 코파일럿 시대에서 에이전트 시대로 가는데 천병이 되겠다. 이 용어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코파일럿은 우리와 이 AI가 함께 뭐를 하는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볼 수 있을 텐데 에이전트는 이제 우리가 AI한테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트 시대의 삼성 SDS다. 얘 비서처럼 얘를 부리겠다. 그래서 오토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하이퍼 오토포메이션 완전히 자동화인데 초자동화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삼성 SDS가 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냥 삼성그룹의 SI 하는 거겠지 시스템 통합하는 거겠지라고 하는데요. 실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델 등과도 상당한 외부 고객, 글로벌 파트너사도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이게 그닥 좋지가 않아요. 가령 요번에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동기 대비 거의 한 6, 7%밖에 늘어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삼성 SDS를 찾는다면 실적이 좋아야 될 것 아니야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 클라우드 쪽은 좋거든요. 근데 물류 쪽이 안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물류 회사들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쪽과 ISD는 계속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도 저 선으로 돼 있는 건데 계속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지금 12%, 10%에 육박하잖아요. 반면에 물류 쪽을 놓고 보면 물류 쪽이 2022, 23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저 IT 회사인데 2%도 안 나오는 1%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체 공급망이 파괴되고 뭐 홍해 사태 있고 해서 물류 쪽 라인들, 특히 물류 시스템 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물류 때문에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삼성 SDS를 바라보는 거는 앞으로 또 바라보는 거는 이 IT 클라우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물류 쪽이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주가 반등성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금융권에서 올해는 시범 사업 샌드박스고 내년부터 완전히 해제한다는 것이 망 분리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 분리 규제라는 건 뭐냐? 은행도 금융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그렇고 같이 있으면 이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밑에 한 직원이나 뭐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개의 PC, 두 개의 컴퓨터를 쓰는 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무용 PC라고 해서 내부 그룹웨어를 써요. 저거는 금융권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저 업무용을 쓰는 업무망이 있고 그럼 이제 외부 인터넷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저기를 떠나서 새롭게 인터넷 PC를 통해서 저 인터넷망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가 물리적인 분리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자료를 써서 내부를 활용하고 내부에서도 외부 솔루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망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했다가 멈추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얘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방침인데요. 저러려면 저 물리적 저 틀을 이제 깨버리잖아요. 완화를 하게 될 때는 새로운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과 새로운 틀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들 뭐 세부적으로 보안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은 이 거의 뭐 시범 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수주받는 것들을 보면 삼성 SDS가 금융권 망분리의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겠다. 실제 다수 은행의 AI 플랫폼을 좀 수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공공기관도 저 망분리를 규제를 해제해 줄 거거든요. 그때도 삼성 SDS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몇 년짜리 호재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현금입니다. 지금 5조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밸류업으로 써도 되고 배당으로도 되고 주주환원도 되고 뭐 M&A도 되고 지금 시장에서 주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금 써라 현금 어떻게든 활용할 거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하반기에 저 현금의 결정 나올 텐데 어디로 가든 투자를 하든 다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분 구조 하나를 볼게요. 우리가 보통 오너 지분이 많은 회사는 무조건 잘 된다. 그럼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대 SDS 지분 구조를 보면 이재용 회장 지분이 거의 9%가 넘고요. 특히 보유하고 있는 또 지분이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S 지분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5조 원 넘는 저 현금도 이제 오너 일가의 저 지분, 이재용, 이부진 저 오너 일가를 삼각해 본다면 꽤 많은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저 삼성 SDS의 뭐 일감이라든가 저력은 상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역으로 방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죠? AI 서비스로 돈 버는 기업 삼성 SDS. 또 이제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융권 망 분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때 수혜주 마지막 5조 원 넘는 현금 있다. 이걸 체크 포인트를 잡으시고 삼성 SDS 오늘의 작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